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션영어 1분 영어 채널에서 다룬 다양한 예문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문 설명에 앞서서 기초 영어에 있어서 최선의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진 않으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초 영어를 학습하는 최선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패턴 영어를 통한 영어 학습, 두 번째로 필수 구조 학습, 세 번째로 문장 통째로 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패턴 영어라는 것은 자주 쓰는 표현들을 패턴화 시켜서 단어만 바꿔가면서 쉽게 응용하는 거거든요. 패턴 영어의 장점이 뭐냐면 자주 쓰는 표현을 패턴화해서 알고 계시면 단어만 알면 쉽게 응용이 가능해요. 패턴을 제대로 알고 다양한 단어를 알면 쉽게 다양한 문장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 영어가 기초 영어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패턴 영어죠. 왜냐면 어려운 문법을 문법 없이 쉽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패턴 영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필수 구조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문법이죠. 영어의 모든 디테일한 문법을 다 정확하게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구조를 알고 계시면 영어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를 알아두시면은 응용하시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알면 비교적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문을 접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어느 정도 알면, 큰 틀을 알면은 그 구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그렇다고 엄청 쉬운 건 아니에요. 비교적 쉽게 문장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을 통째로 학습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가능하면은 영어 문장은 그냥 외우는 게 최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턴도 모르고 필수 구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 영어나 구조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것은 항상 예외가 존재하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규칙을 알면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완벽한 규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완벽한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패턴 영어로 배웠을 때 효율적인 게 있고 구조를 통해서 알아갈 때 효율적인 게 있고 그냥 예외적이거나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 규칙성 없이 그냥 막 쓰이는 경우에는 통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외우면 좋은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구조로 알 수 있더라도, 패턴으로 알 수 있더라도 진짜 자주 쓰는 말, 정말 중요하고 자주 쓰는 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패턴 영어, 기본적인 구조 학습 또는 예외적인 것들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그냥 외우셔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외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외우시면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어션 영어 1분 영어 채널의 1강 그리고 2강의 예문을 설명드릴 거예요. 1강의 첫 번째 예문. 저는 신나요.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사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도 되고 구조를 통해서 학습하셔도 돼요. 비동사랑
형용사가 합쳐지면 형용사 하다 또는 형용사 해요 이런 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신난이라는 단어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패턴으로 하면 I am 형용사, 나는 형용사해 또는 저는 형용사해요 라는 구조가 되겠죠. 거기서 신난이라는 단어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신난 또는 들뜬, 신남을 느끼는 이라는 형용사가 excited죠. 따라서 I am excited 또는 I'm excited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am 형용사 패턴에다가 excited 라는 형용사를 써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비동사랑 형용사가 합쳐지면 형용사 하다 또는 형용사 해요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예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여기서 I'm exciting 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I'm excited 라고 쓰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겸손하시군요. 이런 표현을 써볼 건데 사실 이 문장도 구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겸손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겸손한이라는 단어만 알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당신은 형용사하다라고 말할 때 you are 형용사 줄여서 your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겸손한이 영어로 뭐죠? humble이죠. humble. 따라서 you are humble 또는 you are 줄여 you are humbl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문장도 your 형용사 패턴에다가 humble 형용사 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써서 뭐뭐 하다라고 썼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그냥 외우시고 싶으면 그냥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무거워요.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동사만 내가 제대로 쓸 줄 알면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패턴으로 하고 싶으면 it is 형용사라고 말하면 그것은 형용사해, 그것은 형용사해요 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 뒤에 무거운 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되는데 거기다가 너무라는 부가적 설명까지 해주고 있죠. 너무 무거운 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너무라는 단어는 to죠. to. 그래서 it's too heav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t is too heavy 또는 it is 줄여서 it's too heavy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너무 무거워요 라는 말이 돼요. I'm 형용사, 나는 형용사해. You are 형용사, 너는 형용사해. It's 형용사, 그것은 형용사해 라는 말이죠. 거기서 형용사만 바꿔 쓰시면 예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만 알면 쓸 수 있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패턴으로 할 건지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건지 또는 그냥 외울 건지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건 예문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편한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할 때 그냥 구조로 해요. 비동사를 제가 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예문은 단어만 알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비동사의 활용법만 잘 알면 쉽게 쓸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이거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만 잘 쓸 줄 알면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거형 쓸 줄 알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조적인 생각을 해요. 시간을 낭비하다가 waste time 이고 너무 많은 이거는 시간 앞에 써주면 되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은 too much time 이라고 말을 해요. too much time. 그래서 waste의 과거형이 wasted 인지 알면은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 쓰면 되죠. 그래서 we wasted too much ti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We wasted too much time 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라는 말이 돼요. 오션영어 1분 영어 채널에서는 다양한 문장을 다룰 거기 때문에 쉬운 문장도 있고 어려운 문장도 있고 다양한 문장을 다루고 있고 다룰 예정이에요.
영어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야 돼요 라는 말을 할 건데 사실 이 문장은 통째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 이제 가야 돼요 라는 말 할 때 진짜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뭘까요? 저는 이 문장은 그냥 외워서 쓰거든요. 통째로 암기해서 통째로 그냥 외워서 씁니다. 저 이제 가야 돼요 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I should get going. I should get going. 빠르게 말하면 I should get going. 이 표현이 있는데 나 이제 가야 돼 라고 할 때 I should get go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뭐 지금 써주신 것 중에서 나는 지금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말 할 때 I have to go 또는 I've got to go 뭐 그런 표현도 있죠. 저 이제 가는 게 좋겠네요. 저 이제 가야겠네요. 이런 말 할 때는 I should get go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저는 부탁할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냥 외워서 써요. 이것도 뭐 구조적으로 이해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서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부탁이 있어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I have a favor to ask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I have a favor to ask 라는 표현이 있는데 a favor이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호의 또는 부탁 이런 뜻이에요. to ask 요청할, 부탁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요청할 호의 또는 부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역을 하자면. 근데 그런 거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상대방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라는 말할 때 I have a favor to ask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것은 굳이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외워서 아 내가 부탁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구나 하고 쓰시면 돼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고 자주 쓰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문장을 그냥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자주 쓰는 문장 그리고 굳이 이해를 하지 않아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서 쓰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어션영어 1분 영어 채널에서 다루는 두 번째 예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문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정말 긴장돼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도 비동사만 쓸 줄 알면은 쉽게 쓸 수가 있죠. 패턴화 시키자면 I'm 형용사라고 말하면 나는 형용사한 상태다. 나 형용사다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I am 또는 I'm 다음에 정말 긴장되는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정말이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에는 so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긴장한 또는 긴장되는 이라는 표현이 nervous 이기 때문에 I'm so nervous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am so nervous 또는 I am 줄여서 I'm so nervous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긴장돼요 라는 말이 되겠죠. so 대신에 very 또는 really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언어에 있어서는 딱 하나의 정답이라는 것은 없어요. 딱 하나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I'm so nervous, I'm very nervous, I'm really nervous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웃기네요. 당신 재밌네요. 이거 영어로 뭐죠? 와, 너 진짜 웃긴다. 너 재밌다. 이런 말 해볼 건데 이것도 비동사만 잘 쓸 줄 알면은 쉽게 쓸 수가 있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 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your 형용사 또는 your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재밌는 또는 웃기니 영어로 funny죠. funny. 따라서 you are funny 또는 you're funny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funny라는 것은 약간 하하하 이렇게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재미를 말해요. you're funny 또는 you're funny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역겨워요. 아 역겨워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역겨워, 더러워, 역겨워 이런 말 할 때 진짜로 뭐 더러운 광경을 봤을 때도 쓸 수 있고 그 상황이라든지 행동이 역겹다 이런 말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아, 그거 역겹다. 그거는 it나 that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it's disgust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역겨운 또는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disgusting 이에요. 그래서 it is disgusting 또는 it is 줄여서 it's disgust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t 대신에 that's 써도 돼요. that is disgusting 또는 that's disgusting 이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gross도 쓸 수 있어요. gross도 쓸 수 있는데 disgusting 더 많이 써요. disgusting을 굉장히 많이 쓰고 gross도 많이 써요. 둘 다 많이 쓰긴 하는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gross도 많이 쓰는데 gross보다 disgusting을 더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고, 다음으로 저는 그에게 반했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그 표현을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냥 통째로 외우면 좋은 문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반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반하다 영어로 뭐죠? have a crush on 사람, have a crush on 사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I have a crush on him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have a crush on him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 have a crush on him. have a crush on 이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학습하셔가지고 그냥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반했어요 라는 말씀하실 때 I have a crush on him 이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많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저와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통해서 저는 쓰는데 패턴화 시켜서 말하는 방법도 있어요. ask 사람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요청했다. to 동사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청한 게 과거에 요청했죠. ask의 과거를 써주셔야 돼요. asked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 asked her 다음에 나와 결혼하다 라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I asked her to 동사 원형 패턴에다가 또는 구조에다가 나와 결혼하다 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는데 나와 결혼하다는 marry with me가 아니라 marry me예요. marry me. 따라서 I asked her to marry m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 asked her to marry me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녀에게 저와 결혼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I asked 사람 to 동사원형 패턴을 써도 되고 그냥 과거형과 ask란 단어의 활용법을 알면은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쓸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제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폈어요. 영어에서 바람폈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두고 바람폈다 이렇게 누구를 두고 바람폈다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써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내 남편이 바람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내 남편이 나 두고 바람폈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국어랑 영어에서 말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구조를 통해서 과거에 바람폈구나, 과거형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두고 바람피우다 라는 표현을 응용해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다 이렇게 하고 씁니다. 누구를 두고 바람피다가 cheat on 사람이에요. cheat on 사람. cheat가 기본적으로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게 나를 속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cheat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cheat도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cheat on 다음에 사람이 오면은 누구를 두고 바람 피다라는 뜻이고 cheat on 다음에 시험이 오면 컨닝하다라는 뜻이 돼요.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은 과거에 핀 거기 때문에 My husband cheated on m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My husband cheated on m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cheat on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누구를 두고 바람피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cheat on me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 알고 치론이라는 표현 알면 쉽게 구조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표현을 학습하실 때 패턴으로 학습했을 때 효율적인 게 있고 구조를 통해서 학습했을 때 효율적인 게 있고 그냥 통째로 문장을 학습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문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면 좋을지를 생각하시면서 단 하나의 방법으로 다 공통적으로 학습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거는 패턴이 낫겠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거는 문장을 그냥 통째로 외우면 좋겠다. 그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션 영어 1분 영어 채널에서 다루는 예문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